자,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첫 번째 뭘 물을 수 있다? 화자. 두 번째 청자. 자, 그럼 화자를 찾아볼까요? 보이네. 그래서 여기 나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 시적 화자. 근데 봐봐. 여기 너가 드디어 나오죠. 청자죠. 근데 보시면 알겠죠, 여러분. 내가 불렀잖아. 불렀을 때도 2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3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봐. 상황적으로 보면 화자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라는 상황에서 이미 2인칭은 누구야? 그거든. 맞죠? 1인칭 화자고 듣는 사람 청자인데 불렀기 때문에 불렀다 일단 2인칭인데 그걸 그러고 표현하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너가 됐어? 저 뒤에서의 너가 됐잖아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 당연히 1인칭 화자가 청자를 부르는데 1번 시간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했어? 부르기 전, 부른 진행, 부른 후 이렇게 가고 있어.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아까 시에서 봤듯이 부르기 전에는 뭐였어요? 몸짓이었어요. 자, 불러주었을 때 뭐가 됐어? 꽃이 됐죠. 그런데 부르기 전에는 몸짓이었고 꽃이었지만 이때도 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라고 쓰죠. 그러다가 이 대명사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들은 모두라고 우리라고 너와 나를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복수형 1인칭을 썼죠. 맞지? 그리고 3년을 보면 알겠지만 너가 그런 것처럼 나도 불러다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자, 봐봐. 이거 무슨 종결음이야? 명령형 종결음이에요. 선생님 명령이 맞아요? 잘 들어. 명령하고 명령형은 달라. 명령형 종결어미를 뭘 의미하냐면 청자의 행동을 의미해요. 뭘 의미한다? 청자의 행동. 됐니 여기까지? 청자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을 명령형 종결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 1년에서 화자가 있었어. 불러주기 전입니다. 불러주기 전. 그리고 불러줬을 때 그는 꽃이 되었죠. 그리고 3년으로 갔을 때 나도 그렇게 해달래요. 그리고 4년으로 가서는 너와 나라고 지금 확장을 하고 있죠.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몸짓이었고 불렀을 때는 그는 꽃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 했냐? 우리라고 하고 마지막 년에서는 너가 나에게 나가 너에게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몸짓이니까 아무 의미도 없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 그러다가 꽃이라고 불러서 의미가 만들어졌다고 해볼게. 그러면서 우리가 됐으니까 의미가 더 심화됐고 너와 나가 서로 이렇게 의미가 됐다는 것은 의미가 점점점 심화되고 있죠. 맞니? 그래. 이런 의미가 심화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하더라? 점층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몸짓에서 꽃으로 우리로 너가 나에게 나가 너에게 서로 이렇게 의미가 심화되고 있다. 첫 번째 표현법 점층법 찾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심화됐다고도 하고 확대됐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의미가. 그럼 봐봐. 그게 특히 어디서 나와? 그였다가 우리였다가 너가 나에게 나가 너에게죠. 이걸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중3 대상으로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혹시 있다면 뭐냐? 뭐 인식론이라는 표현, 존재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듣고 넘기시면 돼요. 학교 선생님이 뭐 안 가르치실 것 같긴 해. 중3 대상으로는. 근데 인식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도 꽃이라는 건 어떻게? 지금도 봐봐. 벚꽃 막 피는 시절이잖아. 눈으로 보죠. 만져도 보니까 촉각도 있죠. 뭐 맛을 볼 수는 없지. 그렇지만 맛을 보고 냄새를 맡아볼 수도 있죠. 오감의 감각 정보로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 그렇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꽃은 뭐 할 수 있어? 오감 감각 정보를 인식할 수 있거든. 그럼 우리는 오감 감각 정보로 얘가 인식했어. 얘는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이 감각 정보를 바탕으로 존재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생각을 철학을 시에 담아서 표현했고 이 김춘수라는 시인이 뭔가 오감 감각적으로 뭔가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 과정을 막 이렇게 고민을 하셨나 봐. 그래서 그런 걸 시에 썼다라고 이렇게 읽어보는 사람들은 인식론과 존재론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알아만 두시고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필기 됐습니까? 자, 필기 됐으면 이제 구절 풀이를 하나씩 좀 들어가 볼게. 자,
옆에다가 쓸 건데요. 여기도 이제 시인의 생각이나 상념을 시상이라고 하죠. 시상 전개에 대해 쓸 건데 시상 전개는 인식 이전이죠. 인식 이전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은 불러주기 전이죠. 봐봐. 불렀다 인식이죠. 불러주기 전이니까 인식 이전이죠. 자, 두 번째. 다만이라는 거는 뭐야? 제한적이죠.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도 제한적이죠. 그럼 인식 이전에는 그는 어떤 존재였던 거야? 그는 제한적 존재. 그걸 보통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을까? 의미 없는 존재라고 하셨을 거야. 그렇죠. 내가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뭐든지 의미가 없지. 내가 알아차려야. 아니, 옆에 카리나 지나가. 근데 모르잖아. 차은우 지나가. 모르잖아. 오, 카리나다. 해야 카리나고. 오, 차은우다. 해야 차은우인 거잖아. 똑같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인 일명이야. 자, 그러다 어떻게 됐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자, 그럼 봐봐. 이름을 불렀다는 건요. 드디어 뭐 하는 거야? 이름이라는 것을 불렀다. 이름이라는 것을 불렀다. 즉 뭐니? 인식했다는 거죠. 인식의 진행. 비로소 그는 누가 되었어? 꽃이 되었죠. 꽃은 뭐니? 의미가 생겼으니까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되셨죠. 자, 그럼 꽃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가 드디어 꽃이 되었고 그는 몸짓이었다가 그는 꽃이 되었고. 자, 그러면 카리나는 어떤 거냐? 차은우는 어떤 거냐? 꽃은 어떤 거냐? 뭐겠어요? 뭘 가지고 있어? 향기를 가지고 있죠. 그럼 봐봐. 향기에 알맞는 이름. 아, 이런 거구나. 자, 나라는 사람의 알맞는 이름. 나의 존재에 관한 것. 결국 이런 거야. 빛깔과 향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본질. 나는 누구야? 나의 존재. 그래서 존재의 본질을 누군가 인식을 해서 그거를 인식을 해서 이름을 불러서 인식의 결과 의미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니, 무슨 얘기면 이런 거야. 자,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물어봐. 되게 막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눈빛으로 물어봐. 일단 여자애들은. 근데 남자애들은 두뇌 가지고 알아먹을 턱이 있나? 그럼 이제 참다 여자친구가 밥도 먹고 차도 먹고 이제 한 4시간 정도 지나서 얘기를 해. 참다. 인내심 뭐 대장이야. 오빠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라고 물어보는 순간 이제 이거잖아. 분명히 뭐가 달라졌어. 즉 나의 본질은 또는 나의 오늘의 예쁨 뭔가 달라. 그러면 너는 그게 달라졌다고 인식을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의미가 있잖아. 아니 내가 백날 10시간 꾸며가지고 나왔으면 뭐해? 알아주질 못하는데. 그런데 머리 했네? 머리를 잘랐네? 뭐하네?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단 예쁘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쁘다라고 불러주는 행위를 하지를 않으니 내가 꾸며도 저 새끼가 아는지, 내가 향수를 뿌려도 아는지, 내가 오늘 볼터치가 바뀌었는지 아는지, 내가 오늘 립스틱 다른 걸, 내가 립밤 다른 걸 발랐는데 이 새끼 아는지 모르는지, 이거 아는 새끼야 모르는 새끼야 도대체? 너는 나를 알아주고는 있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나를 알아봐달라 그런 느낌으로 야, 좀 알아봐주면 안 되냐? 나한테 왜 관심이 없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럼 봐봐. 드디어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특징들, 빛깔과 향기겠죠? 이름을 불러서 좀 알아달라. 인식해달라. 여기까지죠? 그럼 이거야. 빛깔과 향기는요, 본질인데 아직은 인식 전이죠. 이름을 불러주면 드디어 어떻게 돼? 인식 후가 되면서 뭘 갖게 된다? 의미를 갖게 된다요. 아니, 오빠 보여주려고 예쁘게 꾸미고 하는데 저 새끼 몰라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는 몰라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알아준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몰라준다, 어렵게 얘기하면 인식 전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알아줌이다, 어렵게 얘기하면 인식 후다. 즉, 알아줘야 뭐가 생겨? 의미가 생기지. 맞잖아. 백날 풀 세팅하고 방구석에서 거울만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가 알아줘야지. 그럼 어떻게?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알아주는 건 누가 알아주는 거야? 청자가 알아준다고. 듣는 사람이 알아준다고. 그래서 청자가 알아주는 거, 청자만 행동하는 걸 명령형 또는 명령문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명령문을 만드는 종교럼이 그걸 뭐라고 한다? 명령형 종교럼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청자 행동 촉구다. 자, 그럼 봐봐. 명령형 종교럼이 명령문 이런 거 어디서 배울까? 단어랑 문장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의문의 시험범인 애들이 이걸 또 안 배운다고 하겠지만 아니 이게 봐봐. 문학에서 종교럼을 배우잖아. 그러면 또 사실 이게 필요 없지 않은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차피 수업하면서 다 설명해요. 여러분 시험범위 아닌 것 같지만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 계속해서 볼게.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선생님 얘는 화자도 하는데요. 야, 이거는 구분이야.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건 너가 청장할 일이지. 이건 명령형 종결어음이야. 아래는 뭐야?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 이건 명령형이 아니죠. 그럼 내가 하겠다는 건 뭔데? 오히려 평서문 또는 뭐라고 해야 돼? 화자의 희망, 소망 표현이야. 십다는 뭐라고요? 화자의 희망, 소망을 표현하는 십다는 뭐죠? 서술어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야? 너가 나한테 이름을 불러.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제 너한테 가서 나도 너한테 있어서 너가 나 이름 불렀으니까 나도 너한테 꽃이 될 수 있고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했다. 꽃은 뭐야? 의미죠. 가치죠. 자, 그럼 봐봐. 되고 싶다는 건 현재 있다 없다? 현재 없다. 하지만 미래 됐으면 좋겠다. 희망, 소망, 바람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야, 나만 그런 줄 알아? 우리들 모두 그래 라고 하면서 원래는 나와 너에서 이제 뭐로 확장을 했어? 우리까지 확장을 했네요. 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너는 나한테, 나는 너에게 우리 이제 앞으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자. 무엇이 되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자. 그래서 꽃이 되고 무엇이 되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럼 여러분 주황색 글씨들만 써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의미를 표현하는 것들이 되거든. 자, 일단 쭉 한번 써보시고, 자, 원래 봐봐. 자, 이게 학교 선생님께 써주셨네. 시적 호형이라고. 여러분 시적 호형이 뭐죠?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그걸 비문이라고 표현해요. 비문은 문법이 아니다. 안일 빌자 써서 비문이지만 시에서 호형이야. 이게 바로 시적 호형입니다. 그러면 문법이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동피동을 아마 안 배우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시적 호형을 써놓으셔서 쓰들게. 봐봐. 있다가 기본형이죠. 히다가 있죠. 여기 히는 사동, 피동의 전미사거든. 그럼 봐봐. 사동, 피동, 전미사는 한 번만 써야 돼요. 사동, 피동, 의미는. 이거를 두 번 이상 쓰면 이걸 이중, 피동, 이중, 사동이라고 해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게 문법 아웃이야. 문법이 아니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비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 이데다가 뭐가 붙을 수 있냐? 히가 붙을 수도 있지만은 어지다가 붙을 수도 있어. 됐니? 그러면 히랑 어지다가 같은 기능을 하거든. 근데 여기 글에 뭐라고 써있어? it, he, 지, 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it, 지, 다가 됐으니까 뭐가 된 거야? 얘는 이중피동이 돼버린 거야. 또는 이중사동이 돼버린 거야. 정확하게는 이중피동이 돼버린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중피동이지만 허용하는 이유는 뭐다? 시니까야.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얼추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은 정리가 됐는데, 자, 이거를 딱 요약 한번 해볼게요. 요약하면 딱 한마디로 이거야. 이름을 부르기 전후예요. 자,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이름을 부른 후에 뭐가 생겼다? 의미가. 자,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지? 아무것도 없었죠. 즉 몸짓이었죠. 뭐가 됐어? 꽃이 되었죠. 그럼 묻겠지. 의미가 없는 상태, 몸짓. 의미가 있는 상태, 꽃. 의미가 있다 없다? 이거 뭐라고 하죠? 우리는 관념이라고 하죠. 형상이 아니죠. 형상이 아닌 애들을 뭐로 표현했어? 몸짓, 형상으로 표현했죠. 이걸 뭐라고 한다? 형상화라고 한다까지. 아마 여러분이 작년에 제가 중1 내신을 했었는데 그때 형상화라는 개념을 학교에서 프린트해서 가르치는 걸 분명히 제가 봤거든요. 이거 나옵니다. 자, 정리되셨으면은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 있는 내용은 얼추 다 정리가 됐거든. 자, 그러면 오늘 배우셨으니까 평가 한번 해보고 틀린 거 오답 정리 같이 하고 갈 거야. 지금 영상은 잠깐 끊겠습니다.